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아마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는 사람일 듯 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올해 29살이고 올해 봄에 파혼한 직장 여자예요. 파혼한 전 예비신랑은 같은 회사에서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직전에 파혼 선언했습니다. 상견례까지 하고 파혼했다면 정말 생각하기 쉽네요. 이래저래 제가 마음이 급해 결제해놓은 신혼여행비와 웨딩 촬영 비용, 예식장 비용 등 계약금을 날리긴 했지만 그 집안에 시집가서 돈 뜯기는 호구로 살 뻔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린답니다. 결혼 전 인사드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몰랐던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고 망설임 없이 예비신랑 놈 뺨따기 한번 날려주고 파혼했네요. 참나, 아직도 저런 시댁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당한 일이니 결혼 앞두신 예비 신부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랑만 살고 있습니다. 밑으로 초등학교 교사인 여동생 하나가 더 있고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전문대 졸업하고 쭉 다녀서 지금 월급 실수령액이 300 남짓이에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장 후배고요. 취업하고 나서는 엄마가 생활비 보탤 생각하지 말고 돈을 무조건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월급의 80% 무조건 저금하고 나머지 돈으로 용돈 삼아 살았습니다. 그 돈으로도 놀 거 다닐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남는 돈으로는 따로 단기 적금도 들고 펀드 같은 데 투자도 하면서 돈 굴렸고요. 아무래도 엄마랑 살다 보니 생활비는 많이 아꼈죠. 원래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욕심이 많았어요. 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보험회사로 정착하실 때까지 고생하는 걸 장녀로서 지켜봐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대학은 장학금 받으면서 다녀서 따로 든 돈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비로 생활비 쓰고 저금해서 대학 다닐 때도 800만 원 정도 여유자금 가지고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걸 좋아했어요. 통장에 돈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부자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엄마는 실적은 많이 모자라지만 지금도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암튼 엄마 실적 채워주려고 제가 연금도 하나 붓는 게 있어요. 아마 60세부터인가? 월 150씩 수령하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주변에서 독하다는 얘기 들어가며 모아놓은 돈이 대략 1억 가까이 됩니다. 연금 제외하고요. 남자친구와 사귈 때 결혼 얘기하면서 당연히 경제적인 상황을 공유했는데 남자친구는 직장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천만 원도 못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은 자기 집에서 마련해주기로 했다면서 큰 소리를 치긴 했습니다. 파혼하고 나서 사내 연애했던 사이라 불편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예비 남편이 마침 자의인지 타의인지 지방지사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원체 큰 회사라 불편하게 마주칠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마주쳐도 불편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 남자친구죠. 제가 아마 파혼한 이유로 소문내고 다닐까봐 전전긍긍 하는 듯 하더라고요. 지방으로 발령 나기 전에 저에게 사내 채팅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공연히 우리 다른 사람 입에서 오르내릴 일은 없게 해줘. 뭐? 제발 알아듣게 좀 말해줄래? 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동료들한테 우리 파혼한 이유 말이야. 말하고 다니지 말아달라는 거야. 나도 함구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키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잘못으로 파혼한 것도 아니고 꼴에 우리 파혼 얘기가 소문나면
본인이 찌질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던가 봐요. 글쎄, 도대체 뭐가 걱정이 되어서 파혼한 마당에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일은 없을 거야. 단, 이건 알아도 회사 내에서 혹여 딴 여자 꼬셔서 장가들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 꼬여내서 결혼 소식 들려오면 더 이상 무슨 사이로 파혼했는지는 말해줄 생각이니까 다른 여자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평생 네 엄마 대출금이나 내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정말 찌질함의 끝판왕임을 인증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이제 와서 과거의 나 자신을 한심해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저는 파혼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파혼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고민하는 제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파혼 소식을 듣고는 저에게 조상이 도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김지원! 너 진짜 조상이 도운 건 줄이나 알아. 결혼하기 전에 세상 사람 좋은 척하는 모습 보고 속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땅치고 속았다고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도 그 중에 하나야. 너는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그 속내를 결혼하고 나서 드러냈어 봐라. 너랑 신랑이랑 맨날 싸웠을걸? 이건 네 시모 될 뻔한 사람한테 진짜 땡큐인 거야. 본색을 드러내줘서 감사하다고나 해라. 나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사람을 완전 호구로 봤더라? 무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가족 사기단 같은 느낌인 거 있지? 만약 모르고 결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 나는 솔직히 네 예비 신랑 외동인 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 너 외동아들한테 시어머니가 얼마나 집착 심한지 알아? 그거부터 탈락이었는데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안 말린 거야. 나는 속이 다시 운하다. 나 봐라. 아무리 좋아해서 결혼하면 뭐하냐? 둘이 사이 좋아도 중간에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 생기면 나처럼 애 낳기 전에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거야. 결혼하니까 사랑만 가지고 극복 안 되는 게 많더라. 그니까 너도 급하게 결혼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가 몇이냐? 나는 이혼하면 평생 비혼으로 살 거다. 친구는 1년 남짓 되는 결혼 생활하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마음을 먹을 정도로 아주 학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 전에 파혼한 건 진짜 생각 잘한 거라고 인생 길게 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며 위로해 줬습니다. 물론 저도 기분은 더럽지만 100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 결혼 전 사귈 때부터 친구들은 외동아들이라는 말 듣고 다들 허걱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홀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다들 이모와 하는 말이 저 같은 경우 결혼하면 며느리를 자기 경쟁자로 여기거나 아들을 빼앗겠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연애할 때부터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좋다는 말, 쿨한 분들이란 말을 하도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외동아들둔 시어머니를 일반화시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또 실제로 좋은 시부모님들 많고요. 참,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예비 남편이 연애하는 동안 가끔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할 때요.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 부모님은 두 분 다 젊고 요즘 세대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라 시집살이 이런 건 거리가 멀 거라나요? 자기 부모님은 우리한테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느니 쿨하다느니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느니 인사도 귀찮다 오지 말아라 전화도 안 해도 된다 신경 안 쓴다 뭐 예단 안 해도 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랬어요. 오빠가 외동인데 정말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없으시다고? 에이, 그래도 오빠 집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혼사잖아. 제대로 장가 보냈단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겠어?
우리 부모님도 남들 하는 것처럼은 갖춰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던데.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가 어제도 말씀하셨어. 너 인사하러 오면 엄마가 거창하게 결혼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거래. 우리가 아마 부모님 도움 많이 안 받고 결혼 준비한다니까 너한테 부담될까 봐서 그러신 거겠지. 암튼 너한테는 잘된 일 아니야? 얼마나 좋냐? 남들은 예비 시어머니가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해서 결혼하기 전에 파혼하는 사람도 많아. 하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내심 인사하러 가기 전에도 기대 많이 했습니다. 예비 남편 말대로 좋은 분이시겠거니 했어요. 우리는 연애 기간이 1년 반으로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부모님을 먼저 뵌 적도 없었으니 예비 남편 말대로 좋은 분들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사하러 갔을 때도 저는 내심 걱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부모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혹여 예비시댁에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하는 거였죠. 예비시댁과 우리 집은 제 기준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예비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곤란한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 같은 야무진 며느리 보게 돼서 좋다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사실 좋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니. 좋은 대학 나와 취직 준비하려고 부모 등골 있는 대로 다 빼먹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한테 용돈 한 번 안 주다가 결혼하겠다는 것들보다야 지원이 네가 똑똑한 거지. 그렇죠,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결혼할 만한 여자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내 말 맞죠? 엄마 마음에도 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들, 네 말이 맞다. 근데 결혼은 언제로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니? 오빠랑 상의하기로는 한 내년 봄쯤으로 날 잡아보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탁 하고 치시며 너무 잘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 얘 마침 잘됐다. 우리가 사실 내년 봄에 새 아파트로 입주 앞두고 있거든. 너희 신혼집을 아예 같은 아파트로 얻을래? 아마 전세 매물 많이 나올 거야. 아님 우리 이사 가는 집이 40평대니까 같이 살다가 돈 좀 모아서 분가해도 좋고. 네가 똘똘하다니까 어떤 방법이 현명한 건지 잘 생각해봐라. 응? 어머니는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느닷없이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학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적잖이 당황했어요. 분명 결혼 얘기 나왔을 때 전세 자금 정도는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 저는 남자친구네 형편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전세금 보탠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참고 넘기는 성미는 아니에요. 어영부영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저는 결혼할 때 합가할 생각은 없어서요.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야 고민해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친정엄마랑도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아마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예요. 신혼살림은 작게 시작해도 저희 나름대로 잘 꾸며서 해보고 싶어요. 그래? 뭐 그렇다니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니들이 전세를 알아서 구하도록 해. 우리 성민이가 말했지? 아파트 입주 때문에 전세자금 다 못 보태주는 거 말이다. 네? 아, 그러셨나요? 저는 어쨌든 절반 보탤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빠가 결혼 자금이 3천 겨우 있다는데 2억 넘는 전세를 어떻게 얻을지 걱정이네요. 속으로 내심 놀랐습니다. 인사하러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치 전세를 해줄 것처럼 들었는데 이사를 앞두고 돈이 없어 돈을 못 보태준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당혹스러운 얼굴로 남자친구를 봤더니만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3천 정도 보태줄 생각이야. 아마 더는 못해줄 듯 싶구나. 나도 외동이라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집 한 채는 떡하니 장만해주고 싶었다만 집을 사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네 입장에서도 시댁이 좋은 집에서 호요식하며 사는 편이 좋을 거야. 안 그러니? 니들은 젊으니까 빚 좀 내서 결혼해도 돈 벌 날이 창창하잖니. 그렇게 해서 보태주신다는 금액이 고작 3천만 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결혼 준비 안 된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는 게 맞나 싶었고, 왜 결혼말 나왔을 때와 실제 상황이 다른가 싶어 은근히 속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쩐지 돈을 적게 보태줘서 결혼이 꺼려진단 말을 하는 것이 속물 같아 보여 목구멍으로 말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예비 시댁에서 똑똑하다, 야무지다 말을 엄청 듣고 칭찬도 많이 듣긴 했어요. 엄마 혼자 딸 둘을 참 잘 키우셨다며 나중에 만나서 꼭 손을 잡아드리고 싶다고도 하셨고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대충 양가 부모님께 말해 저희가 원하는 날로 결혼 날짜만 먼저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식장을 잡아놓고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길래 일단 급하게 날부터 잡았죠. 저는 친정아버지가 안 계시긴 하지만 남자친구 쪽에 비해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29에 1억이 넘었고 엄마 덕에 일찍부터 연금도 들어놓았고, 물론 매달 꼬박꼬박 떼어가는 국민연금과는 별도입니다. 암튼 누군가는 적은 돈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제 월급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 모은 돈이고 제가 결혼에 안 달란 것처럼 다 퍼주고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과 말이 달라진 걸 나름 진지하게 고민한 반면 남자친구는 또 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첫인사하고 나서 며칠 뾰루통한 기색을 보이자 남자친구가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지연아, 혹시 우리 부모님 인사드리고 나서 뭐 기분 안 좋은 거 있어? 왜 그리 저기압이야, 응? 정말 몰라서 물어? 사실 나 좀 의외였어. 오빠 어머니 입에서 합가 얘기 나온 것도 당황스러웠고 오빠 외동이라 전셋값은 지원해준다고 했으면서 보태주신다는 돈이 택도 없어서 놀랍더라. 이럴 거면 내가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오빠는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너도 나랑 똑같은 금액만 보태고 나머지는 내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너한테 더 보태라는 소리 안 할게. 우리 집 사정 좀 이해해주라. 우리 어머니 20년 넘게 빌라 사시다가 모처럼 새 아파트 입주하게 된 거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몰라. 우리랑 결혼이 겹쳐서 사실 부담스러우실 거야. 말로는 잘됐다 하시지만 너 못 보태주셔서 마음 아프실걸?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 대출 금방 갚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자기 집 사정을 이해해달라면서 저에게 더 보태달라 강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그렇게 따박따박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에 관심 많고 악착같이 모으는 거 좋아하지만 제가 미리 예비시댁의 상황을 알았다면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얼렁뚱땅 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예비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혹여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자기 상황에 맞춰 넘어갈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제가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는 걸 보시고는 아들이 잡혀 살까봐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를 그렇게나 칭찬만 하셨던 양반인데 아마 예비 남편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아 생각하면 예비 남편이 자기 어머니 행동을 그대로 저에게 옮기는 것도
참 덜 떨어진 짓이긴 하네요.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도 내 편이고 결혼해서도 무조건 마누라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드신다고 해놓고는 친척들 앞에서 아들이 아깝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 뭐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아시는 엄마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에이,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곧 와이프 될 사람인데 엄마가 며느리 자랑하는 게 듣기 좋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너 모아놓은 돈도 1억이나 되고 노후 대비로 연금도 다 나오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 나보다 모아놓은 돈도 많고 회사에서 직급도 높으니까 그만하시라고 했어. 나 잘했지? 우리 엄마가 이제 너한테 합가주는 소리 절대 못하실걸? 과연 예랑이가 저를 위해 한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러고 해맑게 웃어제끼는데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날 이후 몇 번 어머니를 더 만났는데 저에게 일절 합가 얘기라던가 돈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둘이 결혼 알아서 잘 준비하라는 말과 결혼 전 말씀하셨던 예단이니 뭐니 너무 거창하게 신경 쓰지 마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상의해서 집도 우리 사정에 맞는 곳으로 얻고 혼수도 최대한 간소하게 그리고 예단은 상견례 하기 전에 적당히 조율해 현금 1,000만 원 정도 해야겠다고 저 혼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돈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첫 만남 때보다 잘해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저랑 예랑이 불러서 유명하다는 식당에 데리고 가신 적도 있고 심지어 어머니 친구들 모임에 저를 부르셔서는 예비 며느리라고 자랑도 하셨어요. 참나, 지금 생각하니 정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어른들 모임에서, 특히 나이 든 여자 어른들 모임에서는 입으로는 웃으며 칭찬을 하고 어머니 자랑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눈으로는 매섭게 제가 걸치고 있는 옷과 신발, 가방 등 머리끝부터 빠르게 눈으로 스캔을 하신다는 거요. 일단 겉모습을 보고 견적을 딱 내고 본인들 자식의 며느리며 딸과 비교를 하셨던 거겠죠. 우리 며느리야 29인데 꼭 20대 초반같이 이쁘지? 우리 아들도 인물이 훤하잖아. 둘이 같이 있으면 아주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내가 아주 마음에 쏙 들어. 둘이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우리 며느리 얼마나 야무진지 나만 보기 아까워서 자랑 좀 하려고 불렀다. 어머, 그러게 아주 이쁘장하고 야무지게 생겼네. 근데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니까 칙판채는 해주는 거야?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슬쩍 한번 보시더니만 나야 그러고 싶지. 근데 하필 얘네들 결혼할 시기에 내가 새 아파트 입주하잖아. 그래서 집은 못 해주고 그냥 전세자금만 조금 보태주기로 했지 뭐. 글쎄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똘똘하냐면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돈도 알뜰히 모아놓고 글쎄 노후 대비까지 다 해놨지 뭐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자기 딸도 29이지. 근데 아직 시집갈 생각도 못하고 있다며. 요즘 애들 다 부모한테 기대 사느라고 결혼할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기특하니? 아이고 그래 그거 자랑하려고 예비 며느리 불렀구만. 좋겠나 좋겠어. 성민이는 장가 잘 가서 좋겠구나. 어머니가 너무 자랑을 하시니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 자랑하는 말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니 친구분들의 부러움 섞인 묘한 질투심들을 조금은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를 그렇게나 자랑하시던 어머니가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린 시기가 가을 즈음이라 저와 예비 남편은 조금 서둘러서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양가 인사드렸을 때 이미 날짜는 잡았던지라 식장도 예약했고 저는 웨딩 촬영이랑 신혼여행도
전부 예약했고요. 여러 가지 자잘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예단이랑 예물은 상견례하고 나서 하는 게 더 이상 맞는 것 같아 미루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 문제가 있었죠. 우리 예산에 맞는 전세가 있긴 했지만 집 상태가 안 좋아 구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정말 극적으로 출퇴근 용이한 곳, 나름 괜찮은 10년 된 아파트 2층에 좋은 가격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우리 집안 조상이 저를 도왔다고 느낀 건 뭐냐면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면서 가계약금 100만 원만 일단 붙이고 계약날을 상견례 날 이후로 잡았다는 겁니다. 만약 계약까지 다 해버리고 잔금만 남겨두었다면 손해가 얼마나 컸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상견례 날짜를 2번이나 본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안 좋다고 하셨고 또 한 번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사갈지 문제로 은행을 가야 하는 날이 겹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아들 상견례 날짜를 미룬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어쨌든 그렇게 2번을 미루고 잡은 날이 하필 결혼식을 딱 2달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상견례 며칠 전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괜히 할 말이 좀 있는데 퇴근하고 잠깐 성민이랑 들릴 수 있니? 같이 와.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급한 일이세요, 어머니?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전화로 할 말은 절대 아니라서 그런다. 네 엄마 얼굴 보기 전에는 내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듯해서 그러니 꼭 오늘 들러라. 사실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회사 일도 좀 피곤해서 저녁 시간에 예비시댁에 들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무슨 급한 일인지 퇴근하는 예비 며느리더러 들리라고 하시나 싶었습니다. 설마 상견례 앞두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려나? 아니면 남들처럼 혼수 리스트 적힌 예당 목록을 주시려나 싶어 은근히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우리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전혀 상상도 못한 말을 저에게 그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에게 저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 예비시댁에 가는 일이 없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비 남편과 시댁에 갔더니만 아버지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와,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같이 오라고 한 거예요? 왜긴, 니들 조금 있으면 결혼하니까 이제는 부부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우리 집에 대소사는 예비 며느리랑도 같이 상의하는 게 좋겠다 싶어 부른 거지. 일단 앉아라. 먹고 얘기하자. 네 아버지는 좀 늦으신다니까 우리끼리 먼저 먹자꾸나. 하지만 밥상에서 어머니는 별다른 얘기는 없으셨습니다. 그냥 결혼 준비 상황을 물으셨고 상견례하는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라는 말씀과 우리 결혼하는 식장이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라 하객들에게 욕먹을 일은 없을 거라는 말을 두서없이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어머니가 갑자기 시댁 쪽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을 우리에게 보태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남의 결혼식 다니면서 뿌린 돈만 해도 수백은 될 거다. 물론 결혼식 날 더 많이 들어올 테고 네 시아버지도 손님이 많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결혼하는데 해주는 게 없어서 마음이 영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네 아버지랑 상의 끝에 축의금 들어오는 건 니들 살림 보태 쓰라고 주기로 했어. 네?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어머니가 그동안 뿌리신 돈인데 거두시는 게 맞죠. 저는 손사래를 치며 그러지 마시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꽤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 돈은 니들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거절 말고 받도록 해라. 너도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서운하지 않았니? 우리가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뭔들 못 해주겠어. 능력이 안 되니 미안할 뿐이지. 저는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예랑이 역시 굉장히 감동받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암튼 우리 지원이가 대답을 선뜻 못하니까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결혼해서 살림에 잘 보탰을게, 엄마.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섬주섬 옆에 서류 뭉치에서 뭔가를 한 장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 앞에 내미셨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라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일단 이것 좀 볼래? 네? 무슨 부탁인데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면 해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주신 서류를 들여다봤는데요. 다름 아닌 대출 약정서였습니다. 뜬금없이 왜 대출 약정서를 내미시나 해서 당황스러운 마음도 잠시. 가만 보니 그건 담보대출 약정서더라고요. 저는 금액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어머니께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웬 담보대출 약정서예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지. 이때부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왜긴! 너랑 상의하려고 미리 보여주는 거지. 우리 이사갈 아파트 말이다. 이 집 팔고 가는 거지만 사실 택도 없이 모자라거든. 3억 넘게 대출을 받아야 해서 미리 은행 가서 물어봤지. 너무 놀라진 마라. 원래 입주 전에 미리 이렇게들 알아본다더라. 사실 대출 실행은 안 한 거고 일단 은행 직원하고 상담하고 받아본 거야. 저 정도 금액 빌리면 매달 이자는 몇 프로인지 얼마 정도인지 말이다. 어머니 입주하시는 아파트 대출이구나.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저는 진심 궁금해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는 대뜸 제가 월급 얼마 받는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예, 근데 너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300만 원 돈 되는 거 맞지? 우리 아들이 너보다 한 20만 원 덜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둘이 합쳐 500원 넘잖아. 그렇지? 그렇죠, 엄마. 그러니까 우린 금방 돈 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지원이 월급은 왜 물어요? 대출 약정서는 또 뭐고요? 예비 남편 역시 어머니가 난데없이 내민 대출 약정서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500이 넘으면 너희들 한 달 생활비하고 한 200은 여유롭게 남겠구나. 맞지? 아유, 다행이구나.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월급 300 넘는다는 말이 듣던 중 너무 반갑지 뭐냐? 아들보다 월급 많다는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근데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 200만 원 여유롭게 남는다고 어머니가 좋으실 게 뭔지 저는 통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죠. 불안한 마음이 들은 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다시 물었지만 어머니는 제 월급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돌려 말하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얘는 이렇게 눈치가 없니?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보여줬겠어? 우리 이사 가면 니들이 대출금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의논하자고 부른 거야. 한 달에 내는 대출 이자랑 원금이 딱 네 월급 정도 될 것 같지 뭐냐. 내가 그 돈 다 달라는 소리는 안 하마.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보태줄 수 있지? 아니, 이건 내가 부탁할 게 아니지. 니들이 보태야 한다. 우리 아들 일찍 결혼시키는 바람에 턱 본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니들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 아니겠니? 아유, 이제 맘 놓고 대출 받아도 되겠다 얘.
앞으로 너 애 낳으면 내가 다 봐주마. 절대 회사 관두지 말고 회사 다녀라. 그래야 매년 월급도 오를 거 아니니. 순간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함께 섞이면 말문이 막힌다는 거 아시나요? 다시 약정서를 보니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주택담보대출이 단기간 갚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대출 기간이 무려 20년.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더러 결혼해서 20년 동안 어머니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달라는 말씀이세요? 갚아달라니? 너는 무슨 나를 파렴치한 시모 취급하고 그러니? 예, 너 생각 잘해라. 이 집 결국 누구 앞으로 가겠니? 다 우리가 너희한테 줄 생각하고 무리해서 산 집이야. 그러니 너희도 보태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너 돈도 많이 모아놨다며. 노후자금까지 있으니 너희 노후자금은 이 집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얼마나 좋으니? 기가 막혔던 저는 화 대신 조소 섞인 웃음이 나오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 집 저한테 주실 거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니 아들 줄 거면서. 안 그래요? 내 월급으로 이자 내는 거면 제 명의로 해주시던가요. 그랬더니 전곡을 찔렸는지 입을 꾹 다무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저 할 말 있다고 부르신 이유가 저 받는 월급 얼마 받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대출 실행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저한테 꼴랑 1,000만 원 돈 축의금 주고 20년 동안 월급 갖다 바치라고 저 부르신 거냐고요? 얘는 꼭 그렇게 말해야겠니? 하긴 뭐 말하자면 그렇지. 너희들이 같이 벌어도 월급 저금은 받는 입장에서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겠니? 아무튼 약장서 제대로 한번 봐봐. 엄마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00만 원 정도면 만족한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속내를 적나라하게 듣고 나서 이 집에 시집 왔다가는 월급 노예로 살겠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200이고 뭐고 왜 내 월급으로 어머니 집 대출을 내드려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네요. 대출이자 때문에 돈이 필요하시면 아들대로 월급 갖다 바치라고 하세요. 대신 저는 어머니 아들하고 이 결혼 때려치우겠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요. 이 깎고 읽어볼 필요도 없네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저는 옆에 있는 예비 남편에게 어머니가 주신 대출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예, 너 지금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 내 아들이랑 이제 와서 결혼 안 하겠다니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니? 당장 앉지 못해? 어디 어른한테 서류를 내던지고 그래? 하지만 이미 이판사판 결혼 엎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먹은 저는 예의를 차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라뇨? 누가 제 시어머니예요?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아님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직 남남인데 벌써부터 며느리 운운하시는 거 솔직히 웃기네요. 결혼 앞두고 이런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러려고 축의금 주신다는 말도 하시고 그동안 저를 칭찬하면서 비행기 태우신 거예요? 죄송한데 헛물 켜셨어요.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일도 없을 거고 내 월급 이 집안에 갖다 바칠 일은 더더욱 없으니 꿈 깨세요. 저는 예비 시모에게 쏘아붙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던 예비 남편놈. 저는 어머니보다 그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저를 여기 부른 건지 미리 알지도 못한 멍청이에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게 한 장본인이니까요. 나가려는 저를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지원아, 잠깐만. 좀 진정해봐. 일단 화 좀 가라앉혀봐. 너 우리 엄마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성질 부리고 나중에 어찌 얼굴 보려고 그래? 일단 내 말 들어봐. 나랑 얘기하자. 뭐? 좋아.
어디 한번 잘난 입으로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보자. 개소리만 해봐. 나야말로 너 가만 안 둬? 지원아, 나도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실 줄 몰랐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화낼 일은 아니지. 그렇잖아. 생각해봐라. 내가 형제가 있기를 해? 나 혼자잖아. 그럼 어머니 집도 언젠가는 다 내 몫이 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뭐 천년만년 사시겠어? 어차피 그 집 내 거 될 텐데 뭐 어때? 우리로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지. 집값이 떨어지겠어? 당연히 오를 텐데 나 같으면 200이 아니라 월급 300만 원 다 갖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파혼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앉아, 어? 조용히 파혼 선언하고 가려고 했는데 기어이 불난 집에 부채질도 모자라 기름을 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가차없이 손을 올려 예비 남편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사람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지만 뻔뻔한 그 입을 다물어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과 쌓인 정을 한 번에 끊어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맞는 소리가 크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저에게 따기를 맞고는 놀라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고 예비 시모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 이년이? 지금 누굴 때리는 거야? 너 미쳤어? 내 아들한테 너 지금 뺨 날렸니? 야! 너도 한번 맞아볼래? 힘도 없는 양반이 저에게 팔을 느리게 휘두르길래 저는 어머니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저에게 팔을 한쪽 잡힌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다른 한쪽 팔을 휘두르셨고 저는 나머지 한쪽 팔도 붙잡았어요. 양쪽 팔을 잡힌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당황하시면서 벗어나려 하셨지만 키도 크고 힘도 훨씬 센 저를 당할 재간은 없으셨죠. 너 이거 안 나? 당장 놓지 못해?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싫어. 내가 말릴 거다. 뭐 이런 개차반 기집애가 다 있어. 응? 너 아버지 없이 자란 들을 이제 내는구나. 응? 흠 있어도 야무지고 돈이 좀 있다길래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런 애였어? 진짜 이놈의 집안 큰일 날 집안이네. 이보세요 아줌마. 지금 어따 대고 아비 없는 자란 티난다는 말을 하세요? 아줌마야말로 막대 먹은 지 저한테 하고 있잖아요. 어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월급 노예를 시키려고 해. 아줌마, 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요? 나랑 파혼하면 어디 가서 여자랑 사귀지도 못할 인간인 거 모르세요?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라고요. 아줌마 아들 꼴랑 돈 3천으로 나한테 장가들려고 한 놈이에요. 나야말로 이 집에 다시는 발들일 일 없으니까 주제 파악이나 좀 하시죠. 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리는 동시에 잡고 있던 양팔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예비 시모는 소파로 힘없이 주저앉았고 예비 남편은 저보다는 자기 엄마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야, 너 똑똑히 들어? 우리 결혼 오늘 이후로 없었던 일 되는 거야. 지금까지 돈 들어간 거 정확하게 정산할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놔라. 내가 잠깐 너 좋다고 눈이 돌았었나 보다.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덕이나 보려는 너를 내가 뭘 믿고 인생을 맡기려 했나 몰라. 정신이 아주 번쩍 드네. 네 엄마한테 고맙네 아주. 회사에서 아는 척하지 마라. 알겠어? 예비 남편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 친정 엄마에게 여차저차해서 파혼하겠다는 말을 담담하게 했어요. 신기한 건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지만 슬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편 간의 사랑도 참 간사한 감정인가 봅니다. 시어머니 갑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으니 말이죠. 엄마 반응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분노하셨고 그 집에 가서 따지겠다는 엄마 겨우 말렸어요. 그리고 파혼 잘했다 하셨습니다. 결혼이 급하지도 않은데 그 집안에서 예단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날짜 잡고 서두른 꿍꿍이가 있었다면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파혼하고 나서 저는 당장에 예약한 것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전세 계약도 물렀어요. 금전적인 손해는 있었지만 20년 동안 월급 저당 잡힐 뻔한 거에 비하면 양반이었죠. 그 집 아들에게 정확하게 절반 송금 받은 후 연락처 다 차단했네요. 그리고 한 일주일은 회사 사람들이 오히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니 점점 괜찮아졌고 전 남자친구는 지방으로 자진해서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본인이 더 불편했겠죠. 혹시 파혼한 이후 소문낼까봐 저에게 입단속까지 시킨 찌질한 인간이에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 남의 집 가장을 빼오는 게 아니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집에 월급 바치며 가장 노릇할 뻔했지 뭐예요? 저 파혼 잘한 거 맞죠? 이제 1년 되어가는데 파혼 그거 이혼에 비하면야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굳이 숨길 일도 창피한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혹시 체면 생각해 아니다 싶은데 결혼 감행하는 분들 있으시다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 집에 가서 며느리 노릇하고 가장 노릇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